꿈은 젊은 애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만들어낸 편견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들의 이야기 저자 김덕영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사실은 제가 49살 때 저 자신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뭔가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일기처럼 한번 책을 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40대, 50대들이 특히 은퇴 이후에 또는 이제 뭐 정년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 책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내용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눴을 때 전반전과는 전혀 다른 후반전을 살았고 그 후반전을 아주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가 추스려서 모아서 엮은 그런 책이에요. 연표를 봤어요, 연표를. 이 책에, 그때 톨스토이 책이었던 거 기억을 합니다. 연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주 축약된 그 사람의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은 뭐였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또는 성공을 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막 인생을 치고 나가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했던 거기. 그건 편견이죠, 일종의. 근데 우연히 그걸 봤는데, 한 50대 이후의 대표작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봐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봤어요. 연표만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50대, 60대 이후가 돼서야 소위 말해서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자기만의 대표작, 어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작품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야, 이거 난 늦지 않았구나. 그리고 충분히 앞으로도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나간다면 나도 뭔가를 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할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결정적이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화가인 그랜만 모제스라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힘겹게 인생을 살았던 아주 평범한 그런 한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는 지금도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물어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랭킹 10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화가이고, 또 그 사람의 그림값 자체도 굉장히 아주 고가의 그림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 할머니가 처음 붓을 들었던 나이가 78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은 80세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80세면은 대부분은 그냥 뭐 손주 재롱이나 보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생각할 나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할머니는 78세 때 처음 붓을 잡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출발이 그때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100세까지 살았는데 2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 동안 사는 인생보다 마지막 20년의 인생이 너무 화려했고 너무 아름다웠고, 심지어 그분이 100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는데 99세에서 100세 때 그 1년 동안에 25편의 작품을 그렸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야, 자기가 마지막 생을 사는데 그 1년 동안에 25편의 작품을 그릴 수 있을까? 나는 그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아갖고, 한동안, 한 며칠 동안 진짜 멍하게, 나는 누구인가, 계속적으로. 제가 35명의 리서치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린 어떤 공통점이 뭐였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나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노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가 뭐냐면은 자기 나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 계속해서 자기 나이를 의식하게 되면은 일단은
초조해지거든요. 내가 나이 한 살 먹고 먹어갈수록 내 인생은 점점 짧아지는데, 그러면 난 뭐 했지? 몸은 아직도 청춘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도 의식을 지배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정리가 들어서. 그레마 모세스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그림에 대한 열정, 자기가 뭔가를 가슴에 푸는 걸 표현하는 어떤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 순수한 마음, 이거를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또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두뇌는 재생이 안 되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믿어왔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다시 새살이 돋잖아요. 그런데 두뇌, 뇌세포는 다시 이제 한번 나이가 든다든가 노화가 시작되면 더 이상 재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깨지고 있어요. 두뇌도 다시 재생이 가능하다. 이제 가장 한 단적인 예로 프랑스에 한 수녀님이 계셨어요. 제가 제 책에다가도 썼지만 그 수도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치매에 관한 연구를 했었어요. 한 그 연구팀이. 근데 그 수녀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탑이었었어요.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지능, 기억력, 뭐 추리력, 뭐 정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탑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뇌를 열어보니까 그분이 치매 환자였었어요. 그것도 A급 치매 환자. 그 사례가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고 상징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치매에 걸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수반이 됐고 자기 의지를 갖다가 불태웠던 한 수녀님은 가장 높은 지능과 가장 정확한 기억력, 이거를 갖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뇌가 한번 뇌세포가 파괴가 돼갖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어떤 그런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있으면 그건 청춘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꿈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노인과 다를 바 없다, 뭐 그런 비슷한 구절, 정확하게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거, 젊었을 때 갖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꿈이라는 거는 더 이상 꿀 수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사실은.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꿈이라는 거는 항상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10대 때 꿈, 20대 때 꿈, 30대 때 꿈. 꿈은 40대, 50대도 꿈은 바뀔 수 있는 거고, 내가 꿈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꿈이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바다, 여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갖고 정말 깜깜한 밤에 이 항해를 하는 배 같은 거 몇 번 타봤는데 진짜 북극성이 진짜 중요해요. 그게 반짝반짝 빛나면은 진짜 내가 배를 조정하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사실은.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가기가 쉽잖아요. 인생 자체는 목표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 평생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두뇌라는 게 우리 전체 신체를 갖다가 관장하는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 뇌가 건강하다는 게, 두뇌가 건강하다는 게 결국은 우리 신체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뇌를 갖다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끊임없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신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평생 공부가 장수를 결정한다. 오래 살고 싶다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40대, 50대들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50대지만, 일단은 생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시기는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떤 갭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실은 이게 복지국가는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왜 이 책, 이런 그 책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자꾸 강조점을 두냐 하면은, 남이 한다 그래갖고,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미 남이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었다? 인기 있다? 그 시점에서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거는 늦은 거거든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거는. 확률적으로도. 그러면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자기만의 북극성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 꿈은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 하면은 뭔가 젊은 사람들이 더 어울리고 또 젊은 시절에나 이렇게 꿈꿀 수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꿈은 언제든지 변했거든요. 누구나. 10대 때 꿈이 있었고 20대 때 꿈이 또 달랐고 30대 때도 또 현실적인 또 꿈으로 또 변했고 그렇다면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로 꿈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꿈을 내가 꿀 수 있다라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께서도 비록 나이가 조금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꿈을 잃지 않고 60대, 70대에 맞는 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